삼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뵙고 민의원한테 여쭤봤는데 민 의원도 모르고 계셨죠. 네. 뉴스로 지금 나와서 일단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용인에서 내리 3선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민기 의원은 소년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주는 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 비대위 때 김민기 의원님이 사무총장을 하셨고 예. 제가 사무부총장을 하면서 지방선거 공천 업무, 공천 실무를 다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의 김민기의 원칙론자, 원칙적인 입장들, 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 그 당의 살림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네. 당대표 선거를 하기 전에 조강특위라는 걸 합니다. 네. 조직강화 특위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위원장이 사무총장이고 예. 부위원장이 사무부총장인 저예요. 네. 그때 조직강화 특위를 하면은 대체로 중앙당 앞에 예. 몇 팀에 이런 데모하는 팀들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 했을 때는 2002년 7월 달 이때인데 근데 정말 저희가 깨끗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좀 비켜주세요 할 때에도 저희가 최대한 A를 차리고 그분들의 과거의 노고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직접 전화까지 하고 예.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민기 의원은 민주당 예, 아주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신 분이 아니지만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의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자산이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을 금방 들었어요. 어떤 언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 본인의 할 몫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예. 해야 할 일이 이거다. 예, 이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년 같은 깨끗함, 이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 김민기가 그만두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당에서의 역할들을 다 했고 누릴 것들 다 누렸던 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의 불출마를 원하고 그분들이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바꾸라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예. 뭐 고개 돌리고 이쪽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아주 태반인데 예. 김민기 의원 진짜 해야 될 사람은 또 자기가 자리 비키는 것이 자기 몫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 참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좀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삼선 그 전에 물론 6명 정도가 민주당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대부분 초선이 많고 네네. 이래서 그렇게 크게 파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그것도 이제 지금 국토위원장이에요. 국토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 활동도 잘 하셨어요. 국토위원회에서. 저희가 몇 번 모시려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교수님 뵙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마시고 그래서 결국 출연을 못했어요. 저희가 몇 번을 가능한 모셔가지고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양을 하시더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쇄신 경쟁에서 우리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뒤쳐서는 안 되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뭐 불출마하시는 거 개인적인 선택이고 또 뭔가 뭐 당의 혁신의 불쏘시가 되겠다는 거지만 중진 의원들의 어떤 불출마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가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 의원님? 네. 이게 인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네. 실은
국민과 우리 당원들의 뜻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김민기 국토위원장 이런 분들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실은 창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먼저 자리를 뺏길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기 의원보다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또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민기 형의 그런 정치는 훌륭한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뭐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고 정치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 의원께서 해남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그 경기도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중앙당 당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기본사회위원회 이제 금융본부장인데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기본사회 각 시군에 위원장들이 있고 이제 그 전체에 제가 경기도 위원장인데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 실무회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고민 중에 하나는 경기도에는 데이터 센터가 한 80%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본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는 자연 조건으로 보면은 시아오라는 데가 있어요. 시아오가 거의 방치돼 있는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해남의 목포 밑에 해남 구성리라는 곳에 제2 프로젝트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솔라시도라는 그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 태양광 뭐 이런 거 간척한 곳에 그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도 하고 레저 스포츠 시설도 하고 그다음 한 4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본 겁니다. 그곳에 가봤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태양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꿈꾸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 벤치마킹 하시겠어요. 그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통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이 것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기업들이 거기에 집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기가 많이 데이터는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기도에 할 수 있는 시야외 예를 드는 거예요. 시야외 어느 정도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는 데이터가 지금 전국에 80% 데이터 센터가 경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도심에 있어서 지금 많은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을 연결하는 게 15만 4천 볼트입니다. 초고압선 문제 때문에 그 진짜 엄마들이 대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이것을 이제 이 소득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한번 갔다 왔다. 어제 새벽에 가서 이제 저녁에 도착하니까 밤 12시였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의 방향들을 좀 세워볼 수 있었던 재밌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선거운동 기간으로 우리가 매우 바쁘지만은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민주당이 지금 21대에서 180석으로 시작했습니다. 183석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과반을 해달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심판하는 건 맞는데 심판해서 뭘 할 건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180석 이상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건데 윤석열 심판만 할 거야? 그건 아니죠. 아니죠.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그게 이제 뭐 어제 뭐 당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공약 아이 출산과 관련된 공약들
뭐 부모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 네.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의 우리의 기본 사회의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것들은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당락 여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낼 거냐 하는 부분, 공약 개발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만나보면 네.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그겁니다. 너희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뭐 했고 앞으로 뭐 할 건데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제3세력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이 잘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